이번 시간은 소화입니다. 실제 칠판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배경을 초록색으로 했습니다. 디테일함까지 신경쓰는 물셈입니다. 자, 오늘은 소화를 배울 텐데 소화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화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세포가 가져다가 쓸 수 있게끔 영양소를 음식물로부터 빼내오는 과정입니다. 영양소를 빼내오려면 음식물을 분해하고 분해해야겠죠. 이렇게 영양소가 세포가 쓸 수 있게끔 잘게 분해되는 일련의 과정을 소화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소화 작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빨로 씹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부서진 음식물이 소화액과 잘 섞이도록 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화액은 침, 위액, 이자액과 같이 소화를 돕는 성분이 들어있는 액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로 씹은 다음에 침으로 섞어버리죠. 그럼 침 속에는 이제 여러분들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어요. 이 소화 효소로 1차적으로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녹말을 분해시켜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식도를 거쳐 위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입으로 음식물을 먹으면 이빨로 부수고 침을 섞어서 1차적으로 녹말을 소화시킵니다. 이때 이 침은 침샘이라는 곳에서 분비가 돼요. 그럼 침 속에 들어있는 그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누구를 분해하냐? 녹말을 분해합니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에요. 자, 두 개의 시험관이 있는데 한쪽에는 녹말과 증유수를, 한쪽은 녹말과 침을 섞어서 약 체온과 비슷한 36도의 따뜻한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시험관에다가 각각 아이오딘 반응, 베네딕트 반응을 실시합니다. 그럼 녹말 용액이 증유수랑 있을 경우에는 녹말이 분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녹말이 그대로 있으니까 아이오딘 반응이 일어나겠죠. 베네딕트 반응은 포도당이 없으니까 일어나지가 않고, 그럼 A 시험관에서는 청남색을 띠고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반면 침을 섞은 B 시험관에서는 녹말이 포도당으로 바뀔 테니까 아이오딘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베네딕트 반응에 의해서 황적색이 띠게 되겠습니다. 또 실험을 통해서 침 속에는 아밀레이스가 있고 이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분해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이 침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서 일어나지는 하기는 힘들어요. 침을 모으는 게 좀 위생적으로 좀 안 좋게 보여서. 그래서 이 실험은 이론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실제로 하지 않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소화를 하게 될 때 소화기관을 통해서 음식물을 분해하죠. 소화기관은 입, 식도, 간, 위, 소장, 대장과 같은 게 소화기관인데, 이 소화기관은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예요. 통로가 있고 그 통로로 소화효소가 들어있는 액체를 분비하는 소화샘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합쳐서 소화기관이라고 불러요. 음식물이 통과하는 소화관이 누구가 있어요? 입이 있고 식도가 있고 위가 있고 소장, 대장이 있고, 그렇죠? 소화액은 입으로 분비시키는 요 침샘이 있고, 위로 분비시키는 그 위액이 있고 위액, 소장으로 분비시키는 요 이자도 있고, 쓸개가 소장으로 가야 되는데 쓸개즙을 분비시키는 간도 있겠죠. 이렇게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랑 그 음식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액체를 분비하는 소화샘을 합쳐서 소화기관이라고 부르고, 이런 소화기관들이 모여서 소화계를 구성합니다. 먼저 입을 볼게요. 자, 입은
이빨로 음식물을 부수고 침을 이용해서 녹말을 1차적으로 분해합니다. 이때 녹말을 1차적으로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아밀레이스가 됩니다. 아밀레이스 기억하세요. 그럼 이렇게 입에서 1차적으로 부서진 음식물은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가요. 자, 위로 오면 위에서 누가 분비가 되냐?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분비가 됩니다. 이 펩신은 이제 단백질을 1차적으로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또한 요 위에서 분비되는 그 위액 속에는 펩신이 있는데 펩신 말고 산성분이 많기 때문에 음식물에 들어있는 세균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살균 작용도 합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1차적으로 또 단백질이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음식물이 어디로 가냐? 소장으로 갑니다. 자, 소장으로 가면 중요해요. 소장으로 가면 간에서 분비가 돼서 쓸개에 저장되어 있던 쓸개즙이 소장으로 오고 췌장이라고 하는 이자에게 분비가 됩니다. 자, 이 이자액 속에는 녹말을 분해할 수 있는 아밀레이스,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트립신,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라이페이스가 분비가 됩니다. 이자액 속에서. 그럼 여기 입에서 1차적으로 분해가 됐던 녹말이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 위에서 1차적으로 펩신에 의해서 분해가 됐던 단백질이 이자액 속의 트립신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완전히 분해가 되고 입과 위에서 분해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지방이 간에서 분비가 돼서 쓸개에 저장되어 있던 쓸개즙에 의해서 1차적으로 분해가 되고 그 분해가 된 애들이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지방생과 모노글리세이드라고 하는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그럼 소장이 왜 중요하냐? 세 가지 영양소가 완벽하게 여기서 다 분해가 됩니다. 중요해요, 이게. 그럼 소장에서 완전히 다 분해가 돼서 영양분이 흡수가 되겠죠.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들이 어디로 가요? 대장으로 가서 대장 속에서 물을 뺏겨요. 즉 대장이 물을 흡수해요. 그럼 물도 뺏기고 영양분도 뺏기 음식물 찌꺼기가 변이 돼서 바깥으로 배출됩니다. 그럼 다시 보면 이제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가 침샘에서 분비가 되고 지방의 소화를 돕는 쓸개즙이 간에서 만들어져서 쓸개에 저장되어 있다가 소장으로 분비가 되는 겁니다. 또한 이자라고 하는 이 췌장은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레이스,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스가 다 분비가 됩니다. 소장으로. 그래서 이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신체 기관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은 1차적으로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그 녹말이 엿당이라는 물질로 분해가 됐다가 이게 소장으로 들어가서 소장 속에 아밀레이스, 즉 이자에서 분비되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완전히 분해가 됩니다. 단백질은 위에서 분비가 되는 위액 속의 펩신에 의해서 1차적으로 분해가 됐다가 얘가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트립신에 의해서 소장에서 완전히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지방은 입과 위에서는 분해가 되지 않고 얘가 소장으로 오게 되면 쓸개즙의 도움을 받아서 1차적으로 먼저 분해가 됐다가 얘네들이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소장에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라고 하는 물질로 완전히 분해가 돼요. 지방은 소장에서 분해가 돼요. 얘네들은 입과 위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입과 위, 소장에서 분해가 되는 영양소들이 최종적으로 어디를 거쳐 어디를 가냐? 먼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을 거쳐 간을 거쳐 심장으로 가고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영양소는 압육관을 거쳐 림프관을 거쳐 심장으로 갑니다.
그럼 심장이 이 영양소를 다 끌어모아서 피를 통해서 온몸 세포한테 전달해줘요. 그러면 그 세포는 그 영양분을 받아서 세포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 영양분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혈액이 어떻게 온몸으로 양분을 전달해 주는지 혈액 순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음식물을 분해해서 영양소를 어떻게 쪼개는지 소화 과정을 배웠습니다.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